브릿지 열고 제일 어두운 사진이 어딘가. 이 사진을 열게요. 카메라 로우에서 열고,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런 사진은 카메라 로우에서 1차적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는데, 포토샵 가기 오늘 포토샵의 커브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보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메라로 DSLR로 사진 찍을 때는 로우로 항상 찍으시면서 약간 어둡게 원스톱 정도 노출을 내려가지고 찍으셔야만 이 보정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이 노출을 너무 과다 노출을 주면은 데이터가 날아가요. 약간 어두운 경우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축적되는데, 과다 노출은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보정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아요. 일단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고, 포토샵에서 10개. 포토샵에서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어두운 사진을 꺼냈냐면 학습하기 위해서 이걸 열었는데, 이 사진을 다큐멘트가 하나인데 듀플리케이트를 만들게요. 이걸 다큐멘터리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을 때는 요 위에 타이틀이 있죠, 제목. 요것을 마우스 N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여기 탭이 안 되고, 탭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제목 타이틀 있는 쪽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여기 듀플리케이트라고 나와요.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여기 카피가 생긴다고 창이 뜨죠. OK를 하면은 지금 사진이 2장이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 근데 지금 포토샵이 제가 써보니까 가끔가다 단축키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약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원래대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렇게 탭이 안 돼 있을 경우 이 사진을 원래대로 원위치시키려면은 끌고 이렇게 가면은 파랗게 테두리가 되죠. 이때 놓으면 여기가 탭이 돼요. 이렇게 붙어요. 이걸 듀플리케이트를 아까 그런 방식도 있고, 요 메뉴바에서 이미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저스먼트 할 때 여기서 배웠죠. 이 밑에 쭉 내려가면 여기 듀플리케이트가 있어요. 이거 듀플리케이트를 하면은 아까 똑같이 하나가 더 생기죠. 지금 2개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게. 지금 카피 가지고 공부를 할게요. 일단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밝게 해주겠어요. 우리가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보면은 히스토그램의 요 그래프가
N쪽으로 쏠려 있죠. 오른쪽엔 비어 있고. 이거는 사진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컬러를 RGB로 바꿀게요. 찬넬을. 그리고 커브를 열기 위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어저스먼트 레이어, 요 반달처럼 된 거, 이게 레이어 밑에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이 창이 뜨죠. 팝업 창이 뜨면 여기서 커브가 있어요. 중간쯤에. 요 커브를 클릭하면은 요 커브 창이 이렇게 열렸죠.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걸 좀 키워놓고 할게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 커브 창에서 보면 그래프가 이쪽에 오른쪽이 비어 있다는 거는 밝은 쪽이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은 쪽에 요 조절점을 쭉 N쪽으로 끌어내리면 밝아져요. 이렇게 사진 이미지가 밝아지죠. 밝아지면서 히스토그램 보면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밝아졌죠. 요거 확인하려면 전에 사진은 이런데 지금 그거 조절점 하나 옮겼다고 해서 이렇게 밝아졌어요. 사진이. 그죠? 그리고 집어넣고 여기에서 커브 1을 밝게 했는데 다시 한번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커브를 다시 열게요. 이후에다 여는 거예요. 커브에 가서 열면은 레이어에 커브 2가 생겼죠. 이미 커브 1으로 조정한 거는 조정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조정하려면은 이 어두운 쪽을 조금 밝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어두운 쪽을 물론 이걸 이렇게 올려도 밝아지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진이 어색해져요. 그래프도 보면은 N쪽이 비어있죠. 히스토그램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어두운 쪽에 요 부분만 커브로 올리면은 밝아지겠죠. 이게 그래프가 커브를 올리면은. 근데 그 지점을 우리가 여기 커브상에서 어딘지 모를 때는 요 손가락 툴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예? 손가락 툴을 클릭하고 이 어두운 지역에 갖다 클릭하면은 여기에 점이 생기죠. 여기 조절점이 생기죠. 이렇게. 요 부분을 이것도 다시 끌어낼게요. 밑에 요 점이 인풋이 48이에요. 지금 아웃풋 48. 근데 이걸 직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야만 48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이걸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인풋 수치가 바뀌죠. 이렇게. 그죠? 48이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가 48이었죠. 방향키 아래 방향키 내려서 48로 맞춰놓고 아웃풋을 수직으로 올리면 아웃풋만 밝게 해주면 되겠죠. 방향키 위에 방향키 눌러주면 이게 높아지죠. 수치가. 그죠?
높아지면서 커브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 어두운 지역이 밝아지잖아. 예? 요 정도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커브가 이게 양쪽이 고정되다 보니까 여기는 많이 조금 올라갔는데 가운데는 많이 올라가요. 미드톤 지역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많이 올라간 부분을 다시 내려주기 위해서 이 미드톤 지역에 클릭을 해서 반대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약간만 눌러줄게요. 그럼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죠? 예? 예, 아직도 껌껌해요?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클릭해서 커브를 다시 지금 원래는 이런 경우는 다른 기능들을 써야 되는데 오늘 커브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커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커브를 다시 열어가지고 전체적인 밝기가 어두우니까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예. 올라갔죠? 좀 밝아졌나요? 근데 오늘은 요거는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설명 다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커브를 다시 열고, 다시 열기 전에 부분적으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면 하늘, 요 강물이면 강물, 이 선택 지역을, 그죠? 부분적으로 할 때는 요 커브를 열기 전에 선택을 해주면 돼요. 지금 제가 이 강물 지역, 강물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강물만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 왼쪽 툴에서 네 번째, 지난번에 공부했죠? 요거 누르면은 첫 번째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나오죠. 예? 오브젝트 셀렉션 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선택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를 하늘에 갖다 대면 하늘이 색깔이 변해요. 여기가 선택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강물에 갖다 대면 강물이 변하고, 보트에 갖다 대면 보트의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선택된 상태가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색깔이 변했을 때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그 선택된 지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예? 예, 지금 강물만 선택이 됐어요. 어두운데. 여기 선택을 해놓고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커브를 열게요. 이렇게. 커브를 열면은 여기 이때 보세요. 히스토그램을 보세요. 처음에 열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은. 그런데 지금까지 커브 3까지 조정한 상태는 그래프가 펴져 있죠. 지금 커브 4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요 강물 색깔을 좀 바꿔 보겠어요.
지금 커브는 주로 밝기 조정이라고 했는데 색깔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강의 안 들으신 분도 지금 잠깐 설명됐어. 빛의 삼원색은 들어보셨으니까. 빛의 삼원색은 여기 레드, 그린, 블루가 빛의 삼원색이죠. 근데 색의 삼원색도 있죠. 또 색의 삼원색은 여기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게 색의 삼원색이에요. 색이라면 잉크, 프린트 잉크, 물감의 삼원색.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보면 보색 관계란 말이 있는데, 보색 관계 여기 R은 레드고 그린은 녹색이고 B 블루, 이게 빛의 삼원색이죠. 오른쪽에 CMY는 색의 삼원색. 이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으면은 옐로가 되죠. 그리고 블루하고 레드 섞으면은 마젠타가 되고, 블루하고 그린 섞으면 사이안이 돼요. 근데 보색 관계라는 거는 우에 이쪽 편에서 레드의 반대편이 사이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드의 반대색이 사이안, 이게 보색, 서로 보색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린의 반대색은 마젠타, 블루의 반대색은 옐로우.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보색 관계를 아셔야 되니까. 여기 커브 4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 위에 보면은 여기 RGB라고 나오죠. 이렇게 옆에 찬넬이 RGB가 있는데, 옆에 이걸 누르면은 밑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근데 이 강물의 색깔, 물의 색깔은 보통 사이안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사이안의 보색이 뭐였죠? 빨강이죠. 레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블루, 여기서 레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레드를 선택하고 요 커브를 위쪽으로 올리면은 빨갛게 변해요. 아까 선택한 지역만. 강물이 빨갛게 되죠. 근데 그 반대색 보색은 사이안이라고 했죠. 밑으로 내리면 사이안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하면은 이거 뭐 이끼 낀 강물이니까 약간만 색을 줄게. 이렇게 강물 색깔처럼 나왔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요 커브 이렇게 조정했으면 이건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고 이쪽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하늘 색깔을, 이번엔 하늘 색깔을 선택을 할게요. 하늘에 마우스 갖다 올려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하늘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점선이. 그죠? 점선이 된 상태에서 그 커브를 다시 한번 여는 거예요.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이 커브를 다시 한번 열고, 이번에는 하늘 색깔이 블루죠. 블루를 좀 진하게 할 거니까 이 RGB 색깔을 클릭해서 블루를 클릭하는 거예요. 블루. 그러면 여기에 블루 대각선이 나오죠. 요 커브를 위로 올라가면은 블루가 돼요. 이렇게 하늘이 푸르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반대로 내리면은 무슨 색깔이 나오죠? 옐로우.
블루의 보색은 옐로가 되죠. 하늘이 노랗게 변하죠. 일단 우리는 하늘을 파랗게 만들어야 되니까 위로 약간 올려서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요 나무는 그린이죠. 그린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퀵 셀렉션 툴 이걸로 해볼까요? 이번에 될려나 모르겠네. 이걸로 한번 해서 퀵 셀렉션 툴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점선이 생기죠. 요걸 거기서부터 늘려나갈 수 있어요. 같은 색깔 범위는.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거 선택할 때는 add를 해야 될 때니까 추가하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 벽돌집 이것까지 선택이 됐네요. 이거 빼줘야 되겠죠. 빼줄 때는 키보드의 Alt 키 누르고 거기를 선택하면 거기가 빠지죠. 그 부분이. 이렇게 선택됐다고 보고 요쪽에 좀 더 선택할까요? Shift 키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선택이 됐네요. 이것도 Alt 키 눌러서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했다고 보고 커브를 다시 열게요. 이번에는 여기 RGB 찬넬을 그린을 선택해야 되겠죠. 초록색 만들려니까 그린을 선택하고 나오면 이 커브에서 위로 항상 여기서 선택된 거는 위로 올릴 때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미드톤 지역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무가 파랗게 변하죠. 예?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물감으로 칠한 거니까 약간만 해주시고 이 빨간 벽돌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일단 위에를 좁혀놓고요. 미니마이즈 해놓고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잔뜩 생겼어요. 요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조정이 됐다고 하면은 요걸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 묶어주는 방법은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에다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뜨죠. 여기 보면은 머지 레이어라고 나오죠. 여기 머지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하나로 묶이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Z에서 또 여기 위에 하나에다가 레이어 첫 번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머지 비저블이라고 있죠. 비저블 보이는. 예. 이걸 하면은 머지 보이는 레이어는 다 묶여요, 아까처럼. 근데 여기 그것보다 이 밑에 플래튼 이미지를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는 여기까지 조정이 됐다고 보고, 아까 복제해 놓은 거 하나를 다시 볼게요. 이쪽 옆에 사진. 이걸 보면은 요 이제 화면에 꽉 차게 할 때 컨트롤 제로라고 했죠. 그죠? 컨트롤 제로. 아까처럼 커브만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필터에 보면은 메뉴바에 필터가 있죠. 필터를 클릭하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카메라 로 필터라고 있어요. 우리 카메라 로를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배웠을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요 카메라 로 필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로가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시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카메라 로우가 열리면 너무 어두우니까 위에 보면 에디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에디트가 안 나오는 사람은 다른데, 여기 왼쪽에서 다른데 클릭이 돼 있으면 에디트가 안 나와요. 위에 오른쪽 요거 요렇게 생긴 걸 클릭해야만 에디트가 나와요. 에디트 옆에 보면 오토라고 있죠. 오토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조정을 해줘요.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데가 나무가 좀 어색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지역이 지금 어색하게 나왔으니까 어두운 지역을 섀도우 에리어를 조금 낮출게요. 그리고 요 블랙이 너무 어두우니까 블랙을 조금 높이고, 이렇게. 요건 이런 식으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밑에 가면 OK가 있어요. OK를 누르면은 포토샵으로 다시 가요. 오케이 하면은 포토샵으로 그 조정된 값이 여기 와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커브를 또 만져가지고, 물론 실제로 조정할 때는 커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레벨도 만지고 바이브런스, 휴,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커브 공부니까 커브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커브는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